단기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가격은 강세 후 조정, 그리고 횡보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현재 가격은 단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될지 혹은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결정되는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지선은 최근 단기 저점 부근, 저항선은 이전 단기 고점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SMA5와 SMA10이 근접하게 움직이고 있어 단기 교차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나타난다면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데드크로스가 확정되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SMA20과 SMA60은 중기 추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SMA60 위에서 안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특별히 급등하거나 급감한 시점이 최근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패턴을 볼 때 가격이 상승하기 직전에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거래량 증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단기, 일주 물결표 1개월 관점에서는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하단 지지가 이루어지면 소폭 반등이 가능하나 이 지지 구간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기, 3개월 관점에서는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교차 여부가 뚜렷한 상승 전환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기술적 지표 흐름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RSI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값이 30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한 뒤 소폭 반등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RSI 30 이하는 과매도 국면으로 해석되는데 이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보인 과거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RSI가 28 정도로 떨어진 직후 주가가 단기 반등을 시도했던 시점이 있었고 당시에는 2에서 3일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RSI가 40 근방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게 과매도 수준에서 주가 반등이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SI가 과매도에서 빠져나오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붙어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RSI가 50을 돌파하지 못하고 되밀릴 경우에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RSI가 중립 구간까지 올라오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과거와 비슷한 지점에서 T모바일 주가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므로 추세 전환을 기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지선 근방에서의 맷집 기회를 염두에 둘 만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와 D의 교차 시점입니다. 최근 K가 D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며 단기 반등을 시도한 후 다시 한번 교차를 시도할 기미가 보입니다. 이전에도 이 지표가 비슷한 패턴을 보일 때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곧 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이 20 언저리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이는 과매도 구간 진입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쉬우나 지표만 믿고 성급히 진입하기보다는 다른 지표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동일한 스토캐스틱 패턴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주가가 일시 반등을 시도한 후 다시 하락하거나 반등이 상당 기간 이어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토캐스틱은 빠른 매매 타이밍 파악에 유용하지만 이를 단독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다른 지표, 예 RSI, 거래량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ACD와 신호선을 보면 최근 MACD 값이 신호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점차 간격이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30일 이내에 한두 차례 교차가 있었고 그때마다 주가는 단기 반등 또는 단기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이전보다 줄어든 음봉으로 나타나 추세 약화를 시사하지만 아직 완전한 상승 전환 신호로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다만 MACD가 장기적으로는 중립선 부근에 접근 중이므로 큰 폭의 하락보다는 횡보 또는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ACD는 장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지표가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서면 상승 강도가 세지고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가면 하락이 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영역에서 서서히 중립선 쪽으로 올라서려는 시점이므로 T모바일 투자자들은 MACD 교차 여부를 눈여겨보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에서 주가는 중심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상단과 하단 사이의 밴드 폭은 지난 20일간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밴드 폭이 축소된다는 것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신호일 수 있고 보통 이후에 급등 또는 급락 중 하나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밴드 폭이 좁아진 시점에 과거 주가가 상단을 돌파한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며 급등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일부 조정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상단이나 하단을 명확히 터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돌파해 상단을 강하게 넘어서거나 하단을 크게 이탈했을 때 그 방향으로 단기 추세가 크게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직 큰 돌파 시도가 없으므로 중심선 부근에서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 보면 이 종목이 최근 고점 대비 약 38.2% 되돌림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이 수준이 뚫릴 경우 다음 지지선은 50% 되돌림 근처로 예상되며 반대로 38.2% 구간이 탄탄히 지지되면 단기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이 종목은 피보나치 38.2%, 나 50% 부근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2023년 중반에 50% 되돌림을 지지한 후 강력한 상승세가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50% 되돌림 위인 다음 저항대 근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장기 목표가는 23.6% 되돌림 부근이었던 이전 고점 영역을 재시험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T모바일 차트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면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마다 매수세 유입이 포착되었기에 투자자들은 해당 구간에서의 가격 반응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OBV를 보면 과거 상승기에는 OBV가 서서히 상승하며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흔적이 보입니다. 반면 최근에는 OBV가 다소 횡보하거나 살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거래량이 뚜렷하게 늘지 않고 있는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OBV가 급격히 증가한 시점은 이전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격도 급등했던 사례와 일치합니다.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의 거래량 증가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만약 거래량이 다시 한번 뚜렷하게 늘어난다면 OBV도 빠르게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VWAP 기준으로 보면 현재 가격이 VWAP 인근이나 약간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VWAP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시장 심리가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반면 VWAP 아래로 밀려난다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강해질 수 있어 이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ADX가 20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는 추세가 약하거나 횡보 국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20을 뚫고 올라가면 시장이 강한 추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ADX가 급등했던 구간에서는 실제로 상승 또는 하락 쪽으로 방향이 크게 잡혀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플러스 DI와 DI 분석을 병행하면 추세 방향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DI가 DI 위로 올라서는 골든크로스 시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현재 추세는 플러스 DI가 소폭 우세하나 ADX가 낮은 상태여서 강한 추세는 확립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만약 ADX가 단기간 내에 상승한다면 어느 한쪽 DI가 뚜렷이 우세를 점하며 추세를 이끌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세 전환 여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업 200에 근접한 시점은 시장이 최근에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거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강세 흐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아론다운 200 가까이에 있으면 하락 추세가 확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가 발생할 때는 대개 아론업 2 아론다운보다 훨씬 높았고 이는 상승 추세가 막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패턴이었습니다.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위 경우 반대로 아론다운 2 아론업을 상회하며 가격 하락세가 더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아론업과 아론다운 모두가 동시에 낮거나 횡보한다면 시장은 뚜렷한 추세 없이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론2 지속해서 80 이상을 유지하면 강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고 2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했거나 추세가 무뎌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을 초과한 구간에서는 단기 과매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열로 인해 단기 조정이 뒤따를 수도 있어 투자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CCI가 100 아래로 내려간 시점은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과도하게 몰렸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을 보인 적이 있으므로 지나친 공포 심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CCI가 플러스 100에서 하락 전환하거나 100에서 상승 전환할 때는 추세 반전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중립 구간인 0 근처를 움직일 때는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CCI가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장기간 머무른다면 시장 심리가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급등락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I 움직임이 급해지는 시점에는 가격 반전이나 변동성 확대 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총평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종목의 여러 차트 지표들은 서로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평균선과 MACD 지표는 방향성 측면에서 아직 확실한 추세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스토캐스틱과 RSI는 단기적인 과매도 구간에서 소폭 반등하려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시장이 아직 명확한 상승 혹은 하락 흐름으로 결론나지 않은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거래량과 OBV를 보면 과거 큰 상승을 이끌었던 거래량 폭발이 당장은 재현되지 않고 있어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매수세가 좀 더 실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VWAP 위에서 가격이 유지되는지는 시장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므로 이 지점 이탈 여부를 주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서는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잘 맞물려 있어 적절한 비중 조절과 손절 라인을 설정한다면 기술적 매매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ADX, DI 지표 역시 추세 확립을 기다리는 흐름이 감지되므로 추세 매매를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당분간 횡보 국면을 관찰한 후 진입을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T모바일, 여기서 6번째 언급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축소와 추세 대기 국면을 시사하지만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지표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여러 지표가 동시에 상승 신호를 보낼 때 대응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